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원래는 우리 학교에서 실험실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생물의 겨울나기란 주제를 가지고 강의도 듣고 또 밖에 나가서 생물들이 어떻게 겨울을 날 준비를 하는지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보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21명입니다. 한 반에 21명이라 실험실에서 제대로 거리두기를 하면서 수업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원격으로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직접 여러분들하고 얼굴을 마주 보면서 해야 되는 건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글쎄요,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하고 교감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생물의 겨울나기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어떻게 겨울을 날 거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식물이죠. 노룩이라고 하는 이게 식물입니다. 겨울에도 이것은 죽지 않고 잎이 그대로 이렇게 녹색을 띠고 있어요. 대부분 이런 초본성처럼 잎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은 겨울이 되면 다 말라서 죽고 밑에 뿌리나 아니면 눈만 줄기 같은 것들만 살아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겨울에도 잘 살아있어요. 어떻게 살아있을까요? 하는 것이 이번 시간의 주제입니다. 자,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것이 우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최대의 습지다, 이렇게 내륙 습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우포늪입니다. 거기에 가면은 한겨울에 여기에서 여기 잘 안 보일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누가 있어요. 이렇게 새들이 있습니다. 새들은 겨울을 어떻게 날까요? 지금 여기서 보니까 뭔가 새들은 겨울에도 움직이고 있죠. 여기 표면이 얼었으면 얼지 않는 곳에 가가지고 뭔가 먹이 섭취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앞에 보면 여긴 다 죽은 갈색이고 여기 뒤에 나무도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이렇게 옆에서 보면 이거 뭐죠? 이거는 잎이 다 떨어진 나무, 이건 잎이 있는 나무예요. 각각이 어떻게 겨울을 나는지가 알면은 상당히 재미있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겨울의 특징은 뭘까요? 겨울, 여러분들이 보면 어떤 거죠? 네, 맞습니다. 추운 얘기예요. 추워요. 굉장히 춥죠. 겨울의 특징이 아주 추운 거예요. 그렇다면 생물들한테는 왜 문제일까요? 춥다고 하는 게. 자, 사람한테는 왜 문제죠? 추워요. 여러분 계속 추우면은 싫죠? 있기가 굉장히 싫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체온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맞아요. 예, 체온이 떨어지면 얼어 죽는 거죠. 이 체온이 떨어진다고 할 때 얼마만큼 떨어져야 되느냐. 얼어 죽는 게 아주 추운 북극 지방이나 이 추운 우리나라 겨울에만 얼어 죽는 게 아니에요. 인도라고 하면 몇 어디죠? 인도? 예, 열대, 아열대 지방이 이렇게 있고 온대 지방까지도 있는 굉장히 큰 나라예요. 근데 아열대 지방에 있는 뭄바이 같은 도시에서요, 거기에서도 얼어 죽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럼 몇 도나 됐을 때 얼어 죽을까요? 0도? 영하 10도? 영하 20도요? 자, 내가 얘기했죠? 아열대 지방이라고 했어, 아열대 지방. 예, 맞아요. 20도, 16도 정도만 돼도 얼어 죽어요. 16도. 왜 그러냐? 꾸준히 온도가 낮은 게 아니라요, 거기는. 항상 24도, 25도씩 유지하다가 갑자기 10도씨가 뚝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렇게 떨어질 경우에는 몸에 대해서 적응할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그대로 체온도 같이 떨어져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우리는 어떨까요? 영하 10도 돼도 우리나라 얼어 죽는다는 사람 거의 없죠? 심지어 노숙자들도 어때요? 얼어 죽지 않았어요. 왜? 대비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몸도 대비를 하고 우리들도 스스로 대비를 해요. 춥지 않은 곳에 간다든지 우리가 겨울이 되면 옷을 두껍게 입는다든지 난방을 한다든지 이런 거죠. 그럼 우리 몸에서는 어떤 대비를 할까요? 겨울이 되면 춥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동물들은 추운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서 피하지방을 넓혀요. 피하지방, 지방층을 늘려갖고 거기서 단열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춥다고 하는 게 왜 문제냐? 체온이 떨어져서 우리 몸에 있는 요소 활성이 안 된다. 이것도 있죠. 그럼 식물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식물한테는.
식물한테는요. 물이 얼어버리니까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을 흡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죠. 자, 그럼 이런 추위에 어떻게 적응을 하느냐? 이게 제일 관건입니다. 생물들이 살아갈 때 크게 두 가지를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해요. 하나는 뭐냐? 에너지. 에너지를 우리가 활동할 때 에너지를 어떻게 얻느냐 하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물입니다. 물. 물이 없으면 우리도 죽어요. 여기에 대해서 적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겨울에 적응을 할 것이냐 이거죠. 이 추운 것은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식물한테는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동물한테는 추우니까 추움 자체가 우리가 얼잖아요. 얼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식물은 물이 없으면 물을 안 쓰는 방향으로 해야 되죠. 그건 뭐냐? 식물의 잎에서 나오는 증발산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물이 밑에서 올라오진 않는데, 얼어서 올라오지 않는데, 또는 물관이 다 얼어 있는데 잎에서만 나간다, 물이 빠져나간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말라 죽는 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의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이렇게 적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어떤 방법? 잎을 그냥 떨구는 경우죠. 잎을 떨구는 경우, 그 다음에 기공을 열지 않는 방법. 또 밖으로 물이 잘 안 나가게, 통하지 않게 하는 방법은 뭐죠? 여러분 삼투압이라는 걸 들어봤어요? 네, 삼투압을 증가를 시켜서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에 보면은 예쁜 꽃이 있어요. 내가 이거는 2000년, 그렇죠? 2000년에 미국에, 아니네요. 2000년에 미국에서 우리나라 돌아왔는데, 그 전에 1996년에 미국에서 연구할 때 처음 접한 그런 식물입니다. 직접 실물로 접했다기보다는 꽃가루를 먼저 접했어요. 땅속에 있는 꽃가루를 갖다 내 분석을 해갖고 보니까 이 식물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꽃가루가 아주 특이해요. 그래서 하는데 이게 조름나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조름나물. 메니아세스 트리폴리아타라고 하는 학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조름나물이 참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1996년부터 제가 연구를 했으니까 지금 몇 년이죠? 2020년, 이제 24년 동안 연구를 한 식물 중에 하나예요. 무지무지 오래 연구를 했죠. 그러면서 지금도 키우고 있어요. 이거를. 왜냐? 우리나라의 멸종위기 식물입니다. 이들은 사라지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키워갖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 야외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느냐, 이것을 연구를 하고 있고, 또 그러면서 이 식물이 가진 특징들을 하나씩을 연구를 해왔습니다. 자, 이 식물은 보통 4월 말에서 5월 초에 이렇게 꽃을 피워요. 그런데 이러한 통에다 놓고 키웠어요. 통에다. 왜? 물에서 사는 그런 식물입니다. 이게 뿌리 부분은 물 속에다 놓고요. 그 다음에 위에는 잎만 물 위로 올라와서 사는데요. 여기다를 이런 식으로 놓고 키우니까 겨울이 되면 어떠니? 꽁꽁 얼어요. 꽉꽉 얼어요. 꽉꽉 얼었는데도 죽지 않아요. 여기 보세요. 여기 봄인데 여기 잎이 나왔잖아요. 꽉꽉 얼었다가 녹았는데 잎이 나와요. 그런데 어떤 일부는 또 여기서 죽었어요. 얼음 속에 묻혀서 같이 얼어있던 것들은 살았는데, 그러지 않고 뿌리가 공기 중에 노출된 것들은 다 거기서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냐? 말라 죽었어요. 얼음이 얼지만 그 얼은 물이 대기 중으로 그 수증기로 날아가는 경우도 있죠.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죠? 얼음이 물로 녹는 것을 액화라고 한다면은 직접 기체로 가는 것을 맞아요. 승화라고 하죠. 승화. 그 작용을 통해서 물이 자꾸 날아가는 거예요. 얼음 표면에서 약간 물이 생기면서 그냥 막바로 수증기가 돼서 날아가죠. 그래서 여기 대기 중에 있을 때는 그렇게 다 말라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게 하는 방법은 완전히 다 물에 잠겨갖고 꽁꽁 얼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보존을 하죠. 자, 그러면은 이것도 내 연구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 저 조름나무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 멸종위기 종인데 연구를 하는데 얘들이 와서 자꾸 먹는 거예요. 얘가 먹는 게 아니라 주홍박각시에 애벌레가 와서 막 먹어요. 굉장히 많이 먹어요. 얘는 커요. 이렇게 우리 손가락으로 하면 여기에 손가락 2마디 정도나 되는 그런 나방입니다. 큰 나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연구를 하기 시작했죠. 얘가 얼마만큼 먹느냐 연구를 했어요. 몸무게하고 먹는 양이 완전히 비례를 해요.
그래갖고 이 생활사를 한번 쭉 연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부족하냐. 이 애벌레 잡은 것만 가지고 했어야 돼요. 애벌레를 잡은 거. 어린 알부터는 못해요. 그래서 대신에 뭐를 했냐면 여기 분홍 등줄 박학시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알을 받아갖고 했죠. 이 알 몇 개쯤이 날까요? 여기서 알은요? 얘도 커요. 뭐를 먹고 사냐면은 왕벚나무 잎을 먹고 살아요. 얘들 참 재밌는 것이 하나의 식물만 먹고도 잘 살아요. 어느 정도 낳느냐? 알 약 430개 낳습니다. 430개. 얘를 가지고 이제 키우기 시작한 거예요. 무게를 쟀어요. 처음에 알에서 깨어나자 알도 무게를 재고 알에서 깨어나자마자 무게를 재기 시작하는데 한 마리씩 잴 수가 없어요. 왜? 1mg보다 더 안 나가요. 더. 너무나 작기 때문에. 그래서 10마리씩 묶어서 쟀더니 어떻게 되냐. 10마리 잴 때 딱 묶어놓으니까 이렇게 갖다 재고 나니까 지들이 막 뭉쳐요. 그러면서 피지를 못하고 다 죽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살린 게 몇 마리 살렸냐? 7마리밖에 못 살렸어요. 끝까지. 자, 여기 있는 게 분홍 박학시의 애벌레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이런 애벌레가 있다가 이렇게 키운 거예요. 여기 있는 조름나무 잎을 따다가 물이 담겨 있는, 물이 축축하게 되는 모래에다 꽂아서 이게 먹게 한 겁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다 먹었죠? 그러면서 이렇게 번데기가 이렇게 생겨요. 번데기가 생기더라고요. 번데기가 생긴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다시 그런 새로운 개체가 나오죠. 자, 이거는 저건 앞에서 나온 것은 이거는 봄에 나온 거예요. 봄에 처음에서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여름에 잡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번데기가 될 때 땅속을 파고 들어갑니다. 파고 들어가요. 파고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죠? 네, 이렇게 위에서 내가 걷었더니 이런 식으로 동그랗게 이렇게 말려갖고 작아졌어요. 여기서 번데기가 되는 거예요. 그 땅속에서. 그러면서 여기에서 겨울을 나게 되는 거죠. 번데기 상태에서 겨울을 납니다. 땅속에서 나요. 왜 땅속이냐? 땅 위에보다 땅속이 더 안전하고 어떻죠? 덜 춥죠. 그 다음에 건조할, 그러니까 공기 중에서 노출되는 것보다는 훨씬 덜 건조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되죠. 이게 거기서 나온 애벌레, 번데기, 참 번데기죠. 이 번데기를 가지고 봄에 나옵니다. 자, 물속에 사는 것들은 그럼 어떻게 겨울을 낳느냐? 지금 여기에서 보는 게 물장군이고요. 이건 물자라예요. 물자라는 자기의 알을 갖다가 등에다 이렇게 업고 다니는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물장군을 연구를 했어요. 물장군도 멸종위기종이에요. 그래서 고려대학교에 이 곤충을 연구하시는 분하고 같이 공동 연구를 했어요. 그분은 이거의 생활사를 통해서 어디에서 뭐 얼마나 뭘 오래 살고 많이 먹고 먹이 같은 걸 하고 그다음 이거 한 살이를 할 때 얼마만큼 시간이 이런 걸 했고요. 나는 물 환경과 옆에 있는 그 식물의 환경 같은 거를 봤어요. 식물의 환경, 물의 환경요 크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게 뭐냐? 숨을 쉴 때 공기를 가지고 숨을 쉬어요. 그러니까 물속에서는 뭐냐면은 다른 것들 먹이 활동만 해요. 즉 물속에 얘가 먹이가 될 수 있는 것만 있으면 얘는 어디 가서든지 살아요. 그런데 겨울을 날 때는 어디에서 나느냐? 얘가 볼 때 겨울을 낳는 건 두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물에 있으면 이렇게 논 같은데 둔벙이 있죠? 물이 고여 있는데 거기에 뚝이 있어요. 진흙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겨울을 나는 애들도 있고요. 또 어떤 애들은 산으로 날아가요. 산으로 날아가서 낙엽 밑에 들어가서 겨울을 나는 애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온도를 가능하면 덜 떨어뜨리고 조금이라도 따뜻한 데를 찾고 또 수분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을 찾아서 얘들은 동물은 이동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개구리, 뱀은 어떨까요? 뱀은 주로 굴을 파죠. 뱀굴 속에서 여러 마리가 동시에 같이 거기에서 겨울을 납니다. 땅속에서 나죠. 개구리는요. 대부분의 개구리들은 흐르는 물 밑에 있습니다. 바닥에 있어요. 왜 그러냐? 바닥에서 물속에서 겨울을 나는 거하고 공기 중에서 나는 건 차이가 크죠. 물이 흐른다고 하는 것은 온도가 0도보다 높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0도 이하로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해서 자기 체온을 같이 낮추면서
동면하면서 거의 다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연구한 게 있어요. 청개구리하고 여기에 있는 또 다른 일반 옴개구리하고 비교를 했어요. 청개구리는 이러한 숲에서 겨울을 난다고 하면은 여기에는 이 옴개구리 종류는 물에서 겨울을 납니다. 그래서 얘들이 몸속에서 일어나는 생리적인 반응도 달라요. 자, 이게 한양대 계명찬 교수라는 분이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둘은 학생이었고요. 계명찬 교수님이 같이 연구를 했는데 옴개구리와 청개구리의 동면 적응도 비교한 그러한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어요. 어떻게 했냐? 일반적으로 23도에서 쭉 잘 살기 때문에 거기서 살게 놔두다가 2일 간격으로 그 중에 일부를 10도시, 4도시, 0도시의 사육 환경으로 이동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옮겨가면서 자연 상태와 똑같이 반수생 양서류는 물속, 옴개구리처럼 물속에서 겨울을 난 애들은 물속에서, 반육생 양서류는 토양 내에서, 청개구리는 토양에서 동면을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면이 됐어요. 그 다음에 몸속에 있는 포도당 농도를 측정을 했어요. 포도당 농도를 왜 측정을 했을까요? 포도당이 하는 역할이 뭐죠? 똑똑하네요. 맞아요. 포도당이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공급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죠. 우리도 추우면 포도당 많아야 되죠, 당분이. 그래서 굉장히 많이 있어서 막 열을 내야 돼요. 근데 얘들은 그거 아니죠. 변하는 동물이에요. 주변의 온도하고 자기 체온이 거의 같아져요. 그럼 포도당은 그럼 무슨 역할을 할까요? 네, 아까 얘기했었죠. 처음에 삼투압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식물에서의 삼투압을 높이는 역할, 이런 것들 삼투압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당의 농도가 높다고 하면 삼투압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 얼음점도 굉장히 낮아지는 거죠. 뭔가 많이 녹아 있을 때는 잘 얼지 않아요. 여러분들 쉽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닷물하고 민물하고 볼 때 소금기가 많이 녹아 있는 바닷물하고 민물, 어떤 게 더 빨리 얼죠? 민물이 훨씬 더 빨리 얼어요. 바닷물에 있어서 소금기 때문에 잘 얼지가 않거든요. 그거하고 똑같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자, 우리 예상을 할 수가 있죠. 아까 얘기했죠. 옴개구리는 물속, 청개구리는 토양, 어디가 더 온도가 낮으면 물속이 더 높아요, 토양보다. 그러니까 더 온도가 낮은 곳에 있는 애들은 더 많은 물질을 몸속에 녹여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이게 가설입니다. 진짜 그러냐? 측정을 했더니 이래요. 옴개구리는 평균 1.15배 증가했고요. 청개구리는 평균 2.26배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혈장의 어는 점이 어떠냐 봤어요. 어는 점. 옴개구리는 1.5도 낮아졌고 청개구리는 2.5도나 낮아졌어요. 엄청나죠? 자기 몸속에서 이렇게 맞추는, 어는 점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몸속에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어서 어는 점이 낮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사는 데에 따라 갖고 겨울을 준비하는 것이 달라요. 여선 스스로 이동을 해서 하나 준비를 했었죠. 어디? 토양 속, 낙엽 밑에 있는 토양 속 또는 물속으로 갔죠. 또 몸에서도 스스로 이 포도당의 농도를 갖다가 변화시켜서 어느 정도 내림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또 어떻게 했냐면 이제 혈장을 완전히 동결시키는 온도를 서서히 높이며 얼음을 녹였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얼음 조각, 빙액이라는 것을 남겼고요. 빙액이 크기가 변하지 않는 온도를 확인한 후 0.1도씨 단위로 냉각시켜서 빙액이 유지되는 온도부터 성장을 멈춘 빙액이 급격히 자라나기 시작하는 온도의 차이를 열적 이력 구간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언제부터 확 그냥 얼음이 커지느냐는 거예요. 커지는 게 이걸 보면은 상온에서 사육한 경우에는 빙액이 자라지 않고 머무르는 온도 범위가 두 종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아요. 상온은 똑같아요. 그런데 저온 자극, 즉 10도, 4도, 0도 이렇게 쭉 내려갈 때 후에는 빙액이 자라지 않는 온도 범위가 옴개구리에서는 0.1도씩 증가했지만 청개구리에서는 0.3도씩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잘 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청개구리에서는. 이게 바로 뭐냐? 이 동면기자로서 체액의 열적 이력 현상은 혈장 내에 존재하는 단백질에 의해서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이 아니라 개구리 몸속에는 왜?
우리는 이렇게 체온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큰 의미가 없어요. 개구리 몸속에는 이렇게 얼음과 결합하는 단백질, 얼음 결합 단백질, 이것은 빙하에 결합해서 얼음 결정이 확장하지 않게 만드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청개구리에서 관찰된 인공동면 유대에 의해서 급격한 포도당 증가 및 어는 점 내림 또는 열적 이력 현상이 추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발달된 기작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좀 재미있죠? 이렇게 자연에서 살아남은 것들은 다 겨울을 나기 위한 어떤 특별한 기능을,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 자연에 있는 생물들이 가진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곰이나 호랑이는 어떨까요? 이거 전부 다 이 시베리아 쪽에 다 살죠. 우리나라 옛날에 살았어요. 지금 반달 가슴과 우리나라도 있고요. 호랑이는 이건 동물원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얘들은 어떨까요? 겨울이 되면은 호랑이는 어슬렁어슬렁 다니면서 먹이 활동을 해요. 왜? 얘는 육식이고, 그 다음 여기는 곰은 겨울잠을 잡니다. 다 포유류예요. 정원동물이에요. 그렇지만 곰은 겨울잠을 자면서 체온을 떨어뜨려요. 주변처럼 많이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죽지 않을 만큼 떨어뜨려요. 최대한 떨어뜨려서 하면서, 그럼 떨어뜨리는 건 뭐냐? 몸에서 에너지를 가장 적게 쓰는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떨어뜨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겨울잠을 자야 돼요. 2달, 3달을 자야 돼. 그러니까 어떻죠? 몸에 굉장히 많은 것을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름부터 가을까지 계속해서 굉장히 많은 도토리나 이런 것들을 막 주워 먹으면서 몸에 그 기름을 다 저장을 해서 쫄쫄하죠. 그래서 겨울을 다 나고 나면 몸무게가 쭉 빠집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겨울을 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원래 사람도 가을이 되면 굉장히 많이 먹어야 돼요. 많이 먹었어요. 왜? 겨울엔 잘 못 먹으니까. 추우니까. 그래서 막 살찌죠. 그러다 이제 봄이 되면 어떻죠? 먹을 것들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다 떨어졌죠? 저장해 놨던 것들이 또 마르고 다시 또 여름 되면 일하고 겨울, 가을 뭐 살찌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곰이 겨울잠 자기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해서 먹은 다음에 배변을 본 화장실이에요. 이게 화장실입니다. 내가 야외에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할 때 찍은 그런 거예요. 이 곰은 아무 데서나 이게 배변을 보지 않아요. 이렇게 자기가 만들어 놓고 하는데, 그래서 변을 보는데요. 이거를 보고 우리는 여기서 곰이 뭐를 먹었는지를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 뒤적뒤적 해갖고, 예전에는 그냥 형체가 남아있는 걸 갖고 도토리 먹었구나, 팥배나무 먹었구나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은 그러지 않아요. 유전자 분석을 해요. 여기도 이걸 유전자 분석 쫙 하면은 어떤 식물을 먹었는지 쫙 나와요. 굉장히 재밌는 거죠. 그만큼 요즘은 그 연구할 때도 굉장히 그 첨단 과학을 이용을 해서 연구를 합니다. 자, 이게 바로 곰이 좋아하는 상술이에요. 여기에 상수리 나무가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게 도토리라고도 하죠. 보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열매 아마 여러분들 처음 보는 게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도토리. 이러한 열매를 전부 다 도토리라고 해요. 상수리 나무도 있고요. 뭐 줄참나무, 굴참나무, 갈참나무 이런 참나무 종류의 열매를 다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있죠. 열매 많이 먹는 거, 뜰보리수라고 하는 거. 이거 과육이 있으면 요거를 먹고 이게 안에 들어있는 씨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동물들이 먹었고 자기 씨는 이렇게 다른 데로 옮겨달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식물이에요. 아까 봤던 우포늪에서 봤던 거기 있는 버드나무입니다. 얘는 그럼 겨울을 어떻게 난다고요? 어떻게 했죠? 잎을 다 떨어뜨렸죠. 그러면서 이런 줄기가 있는데 그 줄기도 거의 그냥 성장을 먼저 가만히 있습니다. 여기 줄기 끝에 보면 겨울을 나는 눈은 보호 장치를 잘 보호를 하고 있어요. 눈 비늘이라고 하는 것을 보호를 해서 얼어 죽지 않게 하고 또 수분이 날아가는 것을 방지합니다. 그런 형태로 되죠. 또 다른 것들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내가 연구하는 습지 식물들은 땅 속에서 물속에 있어요. 물속에서 있어갖고 여기는 죽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죠. 물속은 0도보다는 항상 높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있고 이 겨울에 보면 위에는 얼음이 있고 밑에 물이 있으면 거기서 자랍니다. 애들은. 그래서 위에 얼음이 착 녹으면 금방 위로 올라와서 성장을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는 이러한
침엽수들은 어떠냐? 상록 침엽수들은 어떠냐? 어떨까요? 우리나라 소나무 굉장히 많죠. 겨울에 그냥 다 녹색이에요. 얘들이 하는 특징은 앞에서 했던 개구리가 가진 특징과 똑같습니다. 네, 처음에 보여주었던 노루발이라고 하는 식물이 가진 그러한 적응 현상과 똑같아요. 뭘 하냐면 자기 몸에 굉장히 많은 물질이 녹아있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삼투압을 높게 만들어요. 삼투압을 높여요. 그 얘기는 뭐냐? 상대적으로 물이 적게 있다는 소리예요. 물이 적게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 이런 가지를 갖다가 잘라가지고 불태우면요, 잘 타요. 여름엔 타지 않는데 겨울에는 잘 탑니다. 그러한 형태로 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단점이 있죠. 여러분 보면은, 자, 겨울을 날 때 잎을 떨어뜨리는 게 좋을까요?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삼투압 조절을 하는 게 좋을까요? 그 환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이게 계속 그 중간 단계예요. 어떻게 하든지 다 비슷하다는 소리예요. 그건 뭐냐? 화렵수하고 상록수가, 낙엽수하고 상록수가 섞여 있다고 하는 것은 그 환경에서 약간씩 차이가 있지 거의 비슷비슷한 비용을 갖다 지불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더 따뜻한 데 가면 어떻게 해요? 좀 남쪽으로 더 따뜻한 데 가면요. 지금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물에 따라 달라집니다. 물이 과연 얼마만큼 있느냐. 그럼 언제냐? 언제 물이냐면은 잎이 나오는 봄에 새 잎이 나올 때 물이 많다고 하면은 새로운 잎이 금방 나올 수 있어요. 물이 적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온도는 올라가는데 물이 부족해서 잎을 새로 못 만들어요. 그런 환경이라면은 이렇게 겨울에도 가지고 있는 게 좋죠. 그래서 우리나라 소나무들이 사는 장소를 보면은요, 이른 봄에 굉장히 건조합니다. 그래서 산불이 언제 많이 나요? 봄에 굉장히 많은 산불이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결국은 뭐냐? 낙엽수보다는 상록수가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일찍부터 잎을 만들어 가지고 있어서 새로 만들지 않고도 광합성을 할 수 있으니까 잘할 수가 있어요. 더 추운 데 가면 어떨까요? 더 추운 데 가면은, 자, 거기에 가면은 광합성 할 수 있는 여름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해야 돼요. 만약에 여기 그 화렵수처럼 되면은요, 화렵수는 높은 온도가 돼서야만 비로소 광합성을 하는데요, 침엽수들은요, 온도가 낮아도 광합성을 시작을 합니다. 왜? 잎이 이미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잎을 계속 가지고 있어서 광합성 기간을 굉장히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운 곳에,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추운 곳에는 이러한 침엽수들이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 환경에 따라서 얼마만큼 비용을 지불해야 되느냐, 그게 바로 이러한 나무의 특성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게 고성산불이에요. 4월에 난 겁니다. 4월. 이때가 바로 언제냐면 식물들이 막 잎이 나오고 뭐하고 해야 될 때죠. 그때 무지무지 건조했어요, 여기에. 불 한번 탁 나면은요, 다 탑니다. 거기에 또 뭐가 또 한 거였죠, 그럼? 침엽수들, 소나무가 또 한몫을 했어요. 왜? 아까 겨울날 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잎에 있는 물을 줄이고 다른 물질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했죠. 포도당 같은 것들. 그러한 것들이 있어요. 물이 적기 때문에 굉장히 잘 타요. 주변에도 건조하고 자기 몸도 그렇게 타게 해서 무지무지하게 고생을 많이 한 그런 산불입니다. 현재 이 산불 났던 지역에 다 복원이 많이 됐는데요. 아직도 20-30년이나 더 걸려야 이 옛날로 돌아갑니다. 20년 지났는데도, 인위적으로 우리가 잘 가꾸었는데도 20년 됐어도 원래대로 못 돌아갔고요. 앞으로도 20-30년 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몇 년 걸리는 거죠? 40년 정도가 돼야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자, 불이 나면 안 되겠죠? 네, 다 타는 그런 거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자, 그럼 언제부터 준비를 할까요? 겨울을 날 때 언제부터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가을부터요? 여름부터요? 봄부터? 여러분이라면 언제부터 할까요? 뭐하고 똑같으냐면 여러분들, 노후 준비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나중에 노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건 뭐냐? 직장에서 더 이상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만두고 돈을 벌 길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노후 준비를 해야 돼요. 뭔가 저금을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하죠?
여러분 벌써 노후 준비할 필요 있어요? 없죠. 벌써 할 일은 없어요. 왜? 아직도 크지도 않았는데 뭐 벌써 노후 준비를 해요. 그럼 언제요? 언제죠? 40대? 50대? 60대? 아, 너무 늦죠. 그렇게 하면. 자, 여러분 본인 나이가 어느 정도 되죠? 예, 40대 중반. 맞죠? 그 정도 되죠? 이제 부모님들이 노후 준비를 할 시기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 가르치면서 또 부모님들은 본인들의 노후 준비도 같이 해야 돼요. 옛날에는 본인들 할 필요 없었어요. 왜? 자식들 키워놓으면 자식이 다 부양을 했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요, 여러분들 부모님 부양할 것 같아요? 나중에? 기대 안 합니다. 안 해요. 왜? 본인들도 살기에 너무너무 힘든 그런 때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남들이 얘기할 때 살기 힘든 거지. 보면은 내가 볼 때 지금은 굉장히 살기 좋은 세대예요. 무지무지 살기 좋아요. 그래서 너무 어렵다고 하지 마세요. 진짜 배가 고파서 막 배를 움직이고 물을 먹으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건 없잖아요. 의식주에 관한 그런 걱정은 없잖아요. 단지 뭐예요? 공부하기 싫고 좀 더 놀고 싶고 하는데 계속 공부시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문제죠. 어른들이 그 만들어놓은 과정을 따라가야만 잘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안 따라갈 수도 없고 따라가기 너무너무 힘들고 이런 거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따라가지 않고도 진짜 조금 벌어도 자기가 그에 만족하고 재미있게 또 의미를 부여하면서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언제부터 준비할까요? 네? 봄은 아니에요. 왜? 여러분하고 똑같은 거예요. 봄은 막 성장기예요. 그런데 또 이른 봄에 빨리 성장을 해서 빨리 준비하는 것들도 있어요. 어떠한 식물들은요, 아주 일찍 준비해서 일찍 끝내고 1년에 거의 4분의 3을 그냥 종자나 땅속에 있는 줄기 이런 것으로 살아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겨울을 나는 것들은 그럼 언제, 겨울을 이렇게 있는 것들은 언제부터 준비를 할까요? 자, 봄에는 성장을 해야 되죠. 여름에 광합성을 막 해서 꽃 같은 걸 피워야 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열매가 나와요. 그 다음부터 이제 뭐죠? 겨울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름부터 실질적으로 보면 돼요. 동물은요, 아까 얘기했었죠. 곰 역시 여름부터 보통 준비를 합니다. 뱀 같은 경우, 살모사 같은 경우 독이 제일 많은 때가 언제냐? 바로 가을, 동면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입니다. 여름부터 계속해서 몸에 겨울 나갈 걸 계속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최대의 독이 오르는 게 바로 동면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고, 그 다음에 그 이듬해 봄에는 독이 거의 없어요. 왜? 봄에 저장되어 있던 것들을 거의 다 썼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모든 동물은 다 똑같은가? 아니죠. 아까 얘기했던 식물도 달랐죠. 어떻게 겨울을 나느냐에 따라서 전부 다 다릅니다. 식물 마찬가지였죠. 모든 식물은 다 똑같진 않아요. 굉장히 다 똑같다면요,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겨울 준비하는 사람 다 똑같이 겨울 준비하고, 깨어나는 사람 다 똑같은 시간에 깨어나고, 똑같죠? 일할 때 다 똑같은 시간에 하고, 똑같은 시간에 쉬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지난 명절 때, 추석 때 시골 못 가고 이랬죠. 왜? 동시에 다 가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 이동을 해서 문제가, 코로나가 번질 우려가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걸 방지하는 방법은 뭐죠? 소규모로 조금씩 다니는 거예요. 서로 다르게 시간 맞춰 사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다 동일한 시간에 이렇게 무조건 공부를 하고 뭐 학교에 등교를 하고 집에 가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내가 이렇게 녹화해서 올려주면은 어떻죠? 여러분 시간에 맞춰서 공부를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자기가 아주 좋은 시간에 맞춰서 보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다릅니다. 똑같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이 돼도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각자 굉장히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일을 찾아서 거기에 대한 일도 나누어져야 되고요. 일하는 시간도 나누어지고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골고루 나누어진다면 훨씬 더 재밌게 좋은 삶을 살 겁니다.
자, 지금 여기서 보는 게 뭐냐? 쪽동백나무라고 하는 식물의 잎이에요, 잎. 여름에요, 여름잎. 8월 말에 가서 이걸 딱 여기 잎을 띄었더니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 있어요. 잎 속에 이렇게 눈이 이미 겨울을 날 눈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가을이 되면 얘가 툭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여름부터 벌써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름부터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이 그럼 겨울은 언제죠? 여러분의 겨울. 내가 보기에는요,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한테의 겨울은 굉장히 힘든 시기입니다. 아주 힘든 시기를 나는 겨울이라고 보고 싶어요. 모든 게 막 짜증나고 아무것도 다 하기 싫고 이런 힘든 시기들. 아마 여러분들도 이게 겨울이라고 하는 게 그냥 밖에 있는 겨울이 아니라 여러분 내부에 있는 겨울은 항상 사람마다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마다 다르다. 왜? 그 사람이 처하는 환경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학교에서의 겨울은 거의 비슷할 거예요. 왜? 너무나 일률적인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 겨울을 어떻게 견디게 할 거냐? 여러분 어떻게 견디죠? 이 연구하는 사람들의 겨울은요 언제냐면 열심히 연구할 때예요. 막 안 되면서 계속 실험하는데 또 하고 또 하고 결과 나와서 막 앞에서는 가설과 안 맞아. 그럼 다시 해야죠? 또 해요. 그럼 가설 바꾸고 또 실험해야 돼. 바꾸고 또 실험해야 돼. 될 때까지. 그러다가 봄이 되고 여름이 되는 건 언제냐? 와 진짜 좋은 거는 그게 딱 해서 논문으로 써갖고 결과를 발표하니까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거예요. 힘든 고난은 우리가 100이라고 그 전체 사는 게 100이라고 할 때 아주 어려운 건 어느 정도 연구하면서 80%는 굉장히 어려워요. 아주 20%는 아주 행복해요. 근데 그 80의 어려운 것 중에서 일부는 조금 어렵고 어떤 때는 아주 어렵고 조금 어렵고 이런 식이 계속 반복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 20%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합니다. 만약에 이 20%의 행복이 없다면 또는 이 어려운 시기가 없다면 여러분 노력하고 살 가치가 있을까요? 항상 행복하다면 어떨까요?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요? 못 느낍니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걸 겪고 나서 느끼는 견뎠다고 하는 행복감 그거를 어려움을 겪고 나서 자기가 뭔가를 이루었다는 것이 바로 행복한 겁니다. 자연에서 이렇게 겨울을 나고 이 어려운 시기를 견디고 그 이듬해 봄이 오면 많은 것들이 기지개를 켜면서 꽃도 피고 돌아다니고 할 때 우리는 그게 뭐라고 해요? 정말 좋은 계절이 다시 왔구나. 이거죠. 이게 인생에 한 번이 아니라 어떤 매년 자연에서는 1년에 한 번씩 계속 겪는 거고요. 여러분한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여러분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강의는 끝내고요. 다음에 이제 학교에 와가지고 할 때는 정말로 밖에 나가서 식물들이 어떻게 겨울을 준비하는지 동물들은 또 어떻게 겨울을 준비하는지 동물 중에서 이제 우리가 큰 것들은 잘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작은 곤충과 같은 것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 또 물속에 있는 생물들은 어떻게 겨울을 준비하는지 직접 자연에 나가서 여러분들하고 생물들이 어떻게 겨울을 준비하는지를 확인할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더 행복한 그런 나날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들 이게 꼭 다 보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야외에 나가 사는 것들 그 소개하는 시간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역시 마치고 10월 10일이죠. 네, 10일 날 이렇게 보도록 합시다.